안녕하세요. 쉬운 네 번째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 모르는 내 성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성격장애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엊그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 여자분이 자기의 남편 그리고 또 재혼한 남편 딸도 이렇게 살해하려다가 이 약을 넣어가지고 살해하려다가 이렇게 발각이 돼서 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는 정신과 의사도 자기도 그 여자의 심리적인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형제도가 빨리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장애가 사실은 이 성격 장애를 통해서 이 나쁘게 흐르게 된다고 하면 사회에 큰 악적인 요소지만은 그 성격 장애를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책이 그런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 오카타 타카시라고 하는 일본 그 도쿄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해가지고 정신과 의사 또 의학 박사하고 고차 뇌과학 신경생물학 교실을 하고 있고요. 생리학 강좌와 정신의학 교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서로서는 성격장애 시대, 손바닥의 나비 등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이분이 저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격장애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초래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이 책에서 바로 그런 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작업이든 봉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나 왜곡으로 장애자는 힘껏 눌린 용수철이 튕겨나올 때 큰 힘을 발휘하듯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주어지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능력을 살리려면 현실적인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격 장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링컨은 뭐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주어진 그 성격을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해서 극대화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 맨 뒤쪽에 보면은 설문지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의 진단의 질문지라고 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책을 읽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격을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례에 보면 들어가는 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성격장애를 긍정적인 힘으로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1부 성격장애의 유형과 그 대처 방안이라 그랬는데요. 제1장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경계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경계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 경계인가. 죽고 싶은 벌레 거짓으로라도 좋으니 상냥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자살 시도로 타인을 심리적으로 통제한다. 격렬한 자기 파괴 충동은 망설임의 증상. 원인은 부모에 대한 집착. 처음 만나는 자유의 이노라 라이더. 왜 요즘에 급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지내는 요령을 말하는데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동정은 절대 금물이고 자살을 기도할 경우 엄격한 행동을 제한해야 된다. 자꾸 그 자살을 하는데 동정적으로 여기 때문에 더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행동을 선을 그어서 얘기해주면 그런 것들을 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극복 요령, 현실은 흑백만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멋진 관계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맺어라. 스스로 자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2장에는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애성, 자기의 성격장애가 있다. 자기 애성의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특징은 천재나 인류를 좋아하는 동굴 속의 왕, 비난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우아한 냉혹을 지니고 있고 과도하게 자신감에 넘쳐 성공을 꿈꾸고 해학적인 자기 과시 충동을 지닌 살바도르 달리라 오만이라는 갑옷을 입고 코코 샤넬에게 오만한 결점이자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요령은 불안이나 질투심, 공명심을 자극하고 우수한 매니저 역할을 하고 모성적인 보호 본능을 그들을 감싸야 된다. 극복 요령은 자신에게 벗어나 남한테 배워야 되고 좋은 매니저를 파트너로 삼고 남과 같이 하는 체험을 즉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그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3장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성적인 유혹이자 거짓말쟁이고 부모를 향한 성적 관심이 승화되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린 시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터득한 그 채플린에 대해서 채플린은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강한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요령은 무리하게 가면을 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자존심을 벗기게 되면 튀는 거죠. 성격,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그 극복 요령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평범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장 속의 증후군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4장에서는 악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반사회성 성격장애. 요즘 그 반사회적인 성격장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죠. 사상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은 타인을 냉혹하게 착취한다. 근기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부정당해온 인생, 복수는 반드시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요령은 도발에 대한 냉정함을 유지하고 수용 체험과 무상감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복의 요령은 위험 추구 성향을 다르게 하고 충족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사랑으로서 위험 추구의 충동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5장에서는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망상성 성격 장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배신을 두려워하고 깊은 의심과 과도한 비밀을 지니고 있고 절대 권력자들의 병, 부친 살해에 시달리는 망상신념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굉장히 받고 부친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은 참 지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요즘 이제 목사 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세계 사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겠죠. 부친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잘못된 그릇된 그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하는 거, 망상성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죠. 함께 지내는 요령은 뭐냐면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 파워게임을 하지 말아라. 극복 요령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치 분야가 적성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맞죠. 싸움에 지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6장에는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영감이 풍부해 직관형 인간이고 독립적 자영업, 호소 스타일에 적합하고 예리한 직관으로 무식의 세계를 연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분열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함께 지내는 요령은 압박보다 전향적인 평가가 좋은 결과를 낳고 사회에 있기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극복 요령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남의 기분도 살피고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있는 듯한 위기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7장에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랑의 위화감이나 그 죄악감을 느끼고 10년의 한결같은 양순한 평화주의자, 내면 세계가 굉장히 풍부하죠. 자기 세계가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조금씩 접근해야 되고요. 친밀해지려고 하면 실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극복요령은 동호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8장에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회피 속
회피성 성격 장애죠. 이런 사람은 무턱대고 싫어하는 인생관을 지니고 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칭찬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 심리적 외상 경험이 나와서 회피를 한다. 부모에게 휘둘리는 아이들한테 이것이 급중하다. 하늘을 나는 것을 두렵게, 외지에 나가는 것을 두렵다. 함께 지내는 요령은 주체성을 존중해주고 회피의 만성화를 방지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최선택이고, 긍정적인 말투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무기력의 원상을 깨뜨리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두는 겁니다. 극복 요령은 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제9장에서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형과 헌신형, 반사회성, 자기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고 노라고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이죠. 함께 지내는 요령은요, 대리인이 되지 말라, 정답을 말하지 말고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죠. 극복 요령은 자기 인생을 되찾고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봉사하는 일이 잘 어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10장에서는 지나치게 의무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죠.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선량한 사람,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버리지 못하는, 이 강박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 그 성격을 전혀 버리지 못합니다. 함께 지내는 요령은 고집을 존중해주고 한계 설정을 해주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극복 요령은 힘을 80% 정도만 쓰고 혼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이 자기의 갈 길을 바라지 마는 것입니다. 2부에 들어가서 성격장애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성격장애가 뭔가, 지나친 사고방식과 편향된 행동, 성격장애의 공통된 특징, 자기의 병적인 측면, 삶의 고통을 줄이려는 적응 전략이 뛰어난 점. 제2장에서 성격장애는 왜 생길까? 유전인가 환경인가? 충분히 좋은 엄마가 자아 기반이 된다. 분리 개체화의 장애, 자기애의 병리, 심리적 외상과 성격장애, 사회가 낳은 일면, 도덕적 비정상에서 이렇게 성립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성격장애는 나는 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런 분류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포장시켜 버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손이 안쪽으로 굽듯이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거 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모르는 내 성격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 성격 장애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이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가. 이 성격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격 장애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곧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렇게 살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 책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